서울 강남 프레스티지 백화점 VIP 라운지. 내가 이 백화점에 1년에 2억을 쓰는데. 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 규정이. 규정. 내가 규정이야. 이 계약직 주제에. 고객님, 진정하세요. 실수로 다 되면 세상 편하겠다. 그래서 평생 알바나 하는 거지? 그 순간 아하! 그 여자가 직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아파요. 놓아주세요. 그때 구석 소파에서 차를 마시던 70대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신상 입고된대. 오늘은 꼭 그 가방 내가 먼저 잡을 거야. 박미라는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정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고 귀걸이가 제대로 걸렸는지 3번이나 확인했어요. 오늘 입은 옷만 해도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발에 신은 200만 원짜리 구두까지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윤상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그 백화점 좀 그만 가. 거기 사람들 다 체면 싸움이야. 미라는 립스틱을 바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세상은 격이야. 격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하지만 카드값이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어. 이건 너무 뭐. 당신이 전무자리 유지하려면 나도 격을 맞춰야 한다고. 회사 사모님들 모임에 나가는데 초라하게 나가면 당신 체면이 서? 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따뜻했던 아내가 이렇게 변한 게 말이죠. 미라는 2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쾅 닫았어요. 상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신문을 다시 펼쳤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라는 달랐어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며 환하게 웃던 25살의 여자였죠. 1,000원짜리 잔돈도 소중히 여기던 여자였습니다. 상호는 그런 미란에게 반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외제차 안에서 미라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백화점 특별 고객 담당 직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막 들어온 신상 가방 안내였죠. 가격은 1,500만 원. 전국에 단 3개만 들어온다고 했어요. 최은이 저 여자한테는 절대 안 빼앗겨. 미란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라운지를 이용하는 최은이 대기업 상무 부인이었죠. 두 사람은 겉으로는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미란이 점 찍어둔 250만 원짜리 코트를 최은희가 먼저 사버렸죠. 그날 밤 미란은 화풀이로 300만 원짜리 신발을 2켤레나 질러버렸습니다. 백화점 특별 고객 전용 라운지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미라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여기엔 그녀처럼 체면으로 사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미란 씨 오셨네요. 오늘 그 재킷 새로 사셨어요? 한 여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이지만 속으로는 가격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작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미라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일주일 전에 900만 원 주고 산 신상이었거든요. 저도 오늘 신상 가방 보러 왔어요. 근데 벌써 최은희 씨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 말에 미란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미란은 재빨리 손목 시계를 확인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왔는데 최은희는 그보다 먼저 온 거였죠. 라운지 안쪽에 최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둘렀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도 미란을 봤는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미란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최은희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미란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 여유로운 표정이 너무 미웠습니다. 은희 씨야말로 일찍 오셨네요. 신상 가방 때문에요. 벌써 예약했어요. 미란 씨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최은희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약을 했다고요? 예약이요? 나도 담당 직원한테 연락받았는데요. 어머, 그래요? 근데 전국에 3개밖에 안 들어온대요. 저 벌써 1개 찜해놨어요. 최은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더 뜨거웠거든요. 바로 그때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부르셨어요? 미라는 직원을 붙잡았어요. 신상 가방, 나 먼저 봐야 해. 지금 당장. 그게 최은희 고객님께서 먼저 예약을 하셔서. 예약? 내가 이 백화점에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순서가 있어서. 순서? 돈 많이 쓰는 사람이 1순위 아니야? 내가 작년에만 2억 넘게 썼는데. 최은희가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 기회에. 당신은 입 다물어. 미란의 외침에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미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가방을 손에 넣지 못하면 최은희에게 또 진 거였으니까요. 특별 고객 전용 라운지 안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건 긴장감이었어요. 미란과 최은희,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었죠. 직원 박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6살의 은지는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2년째였어요. 특별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최은희 고객님께서 어제 예약을 하셔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예약?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 백화점 프리미엄 고객이라고. 미란이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쾅 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샴페인 잔들이 덜컹거렸죠. 최은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미란 씨, 아무리 그래도 선착순은 지켜야죠. 우리도 품위 있게. 품위? 저번 주에 내가 찜한 코트 낚아챈 사람이 품위를 말해? 그건 미란 씨가 결제를 안 하셨잖아요. 진열된 물건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고. 두 여자의 말다툼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지가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다른 색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다른 색상? 내가 원하는 건 버건디색이라고. 그것만 전국에 3개야.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성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저 가방은 내 거야. 최은희한테 빼앗기면 안 돼. 은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예약하신 분께 먼저 보여드려야.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내가 너네 1년 월급보다 더 많이 쓰는데. 미란의 말에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고객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 고객분들께 방해가. 방해는 무슨. 이 직원이 고객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미란이 손가락으로 은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미란이 최은희를 노려봤습니다. 최은희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미란을 더욱 자극했죠. 은지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비슷한. 다음 주? 다음 주면 저 여자가 이미 들고 다니겠네? 그럼 나는 뭐가 돼? 고객님, 진정하세요. 제가 본사에 연락해서. 진정하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은희는 저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고 자신만 바보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고객님, 색상이 살짝 잘못 들어와서요. 바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은지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부채질했어요. 색상이 잘못됐다고? 그럼 예약은 왜 받은 거야? 미란이 은지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섰어요. 고객님, 저희가 실수로 다 되면 세상 편하겠다.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란이 순식간에 은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은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미란이 힘껏 잡아당기자 은지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서 머리핀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을 굴렀죠. 이게 프리미엄 고객 대우야? 죄송하단 말로 다 되냐고. 미란이 소리치며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은지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은지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놓지 않았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죠.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고객님, 안 됩니다. 놓아주세요. 매니저가 미란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했어요. 그제야 미란이 손을 놓았습니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두피가 화끈거렸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라운지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최은희조차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매니저가 급히 은지를 부축했죠. 고객님, 이건 폭행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라운지를 나가려다가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고객이 왕이라는 거 모르나?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라운지에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에는 방금 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라운지 구석 소파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차를 마시던 노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본 노인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흐트러진 머리와 눈물을 바라보는 노인의 표정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니저가 은지를 휴게실로 데려가려는 순간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라운지에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에는 방금 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 지배인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매니저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배인 김동수가 서류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다니. VIP 라운지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객이 직원을 폭행했어요. 뭐, 폭행이라고? 김동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매니저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박미란이 박은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건 완전히 폭행이잖아. 김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미란의 손이 은지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순간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리는 모습, 머리핀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특히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의 표정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고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죠. 잠깐 저 노인. 설마. 김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니저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태수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매장 시찰 나오셨대요. 미친. 하필이면 회장님 앞에서. 김동수가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맞은 직원은 박은지입니다. VIP 라운지 담당이고 근무한 지 2년 됐습니다. 박은지. 박씨? 김동수가 뭔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무실에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김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지배인실입니다. 김 지배인. 비서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비서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바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네. 1초도 지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지 직원 인사 파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울렸어요. 김동수가 인사 파일을 움켜쥐고 재킷을 황급히 걸쳤습니다. CCTV 원본 파일 백업해놔. 절대 지우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요란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동수는 인사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모한지연 그 이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지연. 한태수 회장. 설마.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딩마이너스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십시오. 비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태수 회장이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75의 나이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회장님, 김동수입니다. 김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인사 파일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김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태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모한지 연사망 부분에서 멈췄어요. 지연이.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김동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박은지, 26살. 한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하듯 입술을 움직였어요. 지연이가 떠난 게 16년 전이었지. 그때 은지가 10살. 맞아, 지금 26이 맞네. 회장님, 내 외손녀야. 틀림없어. 한태수가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을 톡, 톡, 톡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김동수의 심장을 쿵쿵 두들기는 것 같았죠. 회장이 서랍을 열고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은빛 테두리의 고급스러운 액자였어요. 이 사진 봐. 김동수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미소가 밝았죠. 내 딸 지연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은지지. 한태수가 인사 파일의 사진과 액자 속 소녀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가 똑같아. 웃는 모습도 지연이를 닮았어. 순간 김동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오늘 VIP 라운지에서 폭행당한 직원이 내 외손녀가 맞아. 한태수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탁상 시계가 덜컹거렸어요. 내 손녀가 내 눈앞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녔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5평생 흔들림 없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은지 머리에서 머리핀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더군.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 사람들 앞에서 내 새끼가 쿵. 한태수의 주먹이 책상을 다시 내리쳤습니다. 탁상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폭행한 여자가 누군가? 박미란입니다. 남편이 세진그룹 윤상호 전무고. 세진그룹? 한태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계열사랑 거래하는 회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CCTV는 전부 확보했습니다. 한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자는 언젠가 자기 발밑이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일 아침 폭풍이 몰아칠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상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진동 소리가 침대 위에서 미친 듯이 울려 퍼졌어요. 상호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비서실이었어요. 네, 윤 전무입니다. 전무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비서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보자고 하십니다. 상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직접 1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회장과 직접 면담한 적은 손에 꼽았어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미란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였어요. 어젯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했죠. 회사에서 회장님이 나보자네. 회장님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혹시 승진? 미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좋은 일 같지는 않아. 비서 목소리가 너무 급했어. 뭐 별일 있겠어? 당신 일 열심히 했잖아. 빨리 준비해. 미라는 태평스럽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1시간 후 상호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무실로 올라가는데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고개를 돌렸죠. 이상하네. 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무실 문을 열자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전무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해요. 알았네. 근데 무슨 일인지 자네도 모르나? 저도 정말 모릅니다. 다만,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 상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긴급 이사회는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만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D- 문이 열리자 냉기가 느껴졌어요.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상호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실 안에는 회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 2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 전무 앉게. 네, 회장님. 상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축축하게 맺혔어요.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상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인사 발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윤 전무, 자네 부인이 어제 어디 갔었나? 회장의 질문에 상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이요? 대답하게. 어제 부인이 어디 갔었나? 백화점. 갔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느 백화점인가? 상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어요.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점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점이라. 거기 VIP 라운지에서 자네 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무슨 짓이라니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을 패버렸더군.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그것도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야. 쿵. 상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란이? 사람을 때렸다고? 회장님, 그게 무슨... CCTV에 다 찍혔네. 그리고 그 자리에 한태수 회장이 있었어. 한태수 회장님이요? 상호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 한 회장이 직접 봤어. 자네 부인이 직원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는 걸 말이야.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이사 1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윤 전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맞은 직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한태수 회장의 외손녀입니다. 그 양반 눈앞에서 손녀 머리채를 잡아당긴 겁니다. 쾅! 상호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장 외손녀,
미란이 회장 외손녀를 그렇게 폭행했다고? 미쳤나? 그럴 리가. CCTV를 보겠나? 회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라운지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미란이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머리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장면, 직원이 비명 지르며 휘청거리는 모습, 머리핀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한 회장이 오늘 아침 직접 전화했네. 우리 회사와 거래를 끊겠다고 말이야. 회장님, 상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께.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한 회장이 조건을 내걸었어. 자네를 자르면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인이 저지른 일인데. 부인 관리도 못하는 놈이 무슨 전무야. 자네 마누라가 저지른 일은 곧 자네가 한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회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태수 그룹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는지 아나? 연간 300억이 넘어. 그걸 자네 마누라 허영심 때문에 날릴 수는 없다고. 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전무, 오늘부로 전무직이 박탈이네.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네. 서류가 상호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서명하게. 상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20년을 이 회사 위에.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네. 한 회장을 적으로 돌리느니 자네를 자르는 게 낫네. 상호가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나가보게. 상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미친년아. 내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은 게 뭔데. 내가 한순간에 다 날려먹었잖아. 상호가 핸들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경적이 울렸어요. 체면만 쫓다가 우리 인생을 다 말아먹었어.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호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미란이 소파에 앉아 쇼핑몰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미란이 태평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대답 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미란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 당신 어제 백화점에서 뭔 짓 했어? 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쇼핑했지. 왜? 거짓말하지 마. 직원 머리채 잡아당겼다며. 상호가 소리쳤습니다. 미란이 움찔했어요. 그게 그 직원이 먼저 뭘 어쨌는데? 머리채를 잡아당길 정도로. 그 직원이 일을 개판으로 하더라고. 예약했는데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한테는 건성으로 대하고 최은이 그년한테는 알랑대면서 자꾸 나를 무시하고. 최은이? 지금 그게 중요해? 상호가 미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머리채 잡아당긴 그 직원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프레스티지 그룹 한태수 회장 외손녀야. 회장 친손녀라고. 쾅!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회장? 외손녀? 그래.
그것도 한 회장이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어. 당신이 손녀 머리채 잡아당기는 꼴을. 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우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미란 앞에 내던졌습니다. 해고 통보야. 오늘부로 나 전무 잘렸어. 잘렸다고. 미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직위해임, 즉시 효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한 회장이 회사에 칼 들이댔어. 나를 자르지 않으면 거래 끊겠다고. 연간 300억짜리 거래를. 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여보, 월급 끊겼어. 이 집 대출금 15억. 당신 카드값 2천만 원. 뭘로 갚아? 뭘로? 상우가 미란 옆에 명품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1,500만 원짜리 가방? 이딴 게 그렇게 중요했어? 이게 목숨이었어? 쾅! 상우가 가방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부러졌어요. 당신 체면 챙기느라 내 인생이 개판됐어. 완전히 개판. 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상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 2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윤상호 씨 맞으십니까? 네. 프레스티지 그룹에서 의뢰받았습니다. 박미란 씨 폭행 건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형사고소요? 미란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모두 확보됐습니다. 민사로 정신적 피해 보상 7천만 원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7천만 원요? 합의 원하시면 사흘 안에 연락 주십시오. 합의금은 5천만 원입니다. 상우가 벽을 짚었습니다. 합의 안 하시면 재판 갑니다. 징역형 가능하고 민사는 더 큰 금액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이 사건 보도됩니다. 대기업 전무부인, 백화점 직원 폭행 제목으로요. 신문에요? 프레스티지 그룹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CCTV 영상도 함께 나갑니다. 업계에도 이미 소문 다 퍼졌을 겁니다. 변호사들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끝났어. 완전히 엿됐어. 상우가 벽에 기대어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여보, 5천만 원을 어디서? 퇴직금 3억? 카드값 때리고 대출 이자 갚으면 쥐꼬리도 안 남아. 내일 신문 뜨면 동네에서 손가락질이야, 손가락질. 상우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미란 씨. 어제 그 장면 정말 대단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직원 머리채 잡아당기시는 거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최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한태수 회장 외손녀였다면서요? 어머나, 완전 대박이네요. 미란 씨 이제 어쩌려고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우리 라운지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다들 미란 씨 얘기하느라 정신없어요. 남편분도 회사 잘리셨다면서요? 어쩜 좋아요. 앞으로 라운지에 무슨 낯짝으로 나와요? 미란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졌어요. 쾅!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썩을 년들. 다 나를 비웃고 있어.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상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던 체면이야. 이제 만족해? 이제 행복해?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각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무겁고 냉혹한 침묵만 흘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란과 상호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일간지 사회면 톱 기사였죠. 대기업 전무부인, 백화점 VIP 라운지서 직원 폭행. 기사에는 CCTV 사진까지 실렸어요. 미란이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참혹했죠. 저런 인간들이 명품이나 들고 다니면서 저런 짓거리나 하지 돈 있으면 다냐? 인간 쓰레기네 직원분 머리채 잡아당기다니. 저딴 년한테 당하다니 너무 불쌍하다. 미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거울도 보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끔찍해 보였거든요. 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서 온 문자를 읽었어요.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호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상호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간 상호의 숨이 멎었어요.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누구십니까? 박은지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은지,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잠시만요. 상호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란이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여보, 박은지가 왔어. 뭐?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여기까지 와? 모르겠어. 말 좀 하자는데.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봐. 무슨 낯짝으로 봐? 하지만 당신이라도 나가봐. 나는 못 봐. 상호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박은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지만 두피 부분에 아직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상호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제 몫이라고.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손님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렸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바로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미란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사모님, 왜 그러셨어요? 은지의 질문에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화가 났어요. 최은이 그 사람한테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 하신 거예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사모님 같았어요. 네. 제가 회장 외손녀라는 거 아시죠? 어릴 때 그걸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고요. 은지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다만 태도가 다를 뿐이다라고.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명품을 들고 다니든 그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명품, 체면, 남들 시선. 그것만 쫓아다녔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이에요. 회장님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정말요? 상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미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사모님, 명품 가방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우가 옆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만 탓할 수 없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였거든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우와 미라는 프레스티지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가야 해? 은지 씨가 회장님께 우리를 만나게 해준다고 했어. 직접 사과해야 해. 상우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들을 확인하고 안내했습니다. 45층 회장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미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D-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윤상호 씨, 박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과 은지 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란이 상호의 팔을 꽉 잡았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하지만 해야 해.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태수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은지가 옆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윤상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박미란입니다. 상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란도 따라했어요. 앉게. 한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미란은 무릎 위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전무. 네, 회장님. 자네 세진그룹에서 20년 일했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판도 들었어. 실력도 있고.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왜 그랬을까? 한태수가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부인, 고개 드시게.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 손녀 머리채를 왜 잡아당겼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 테니 이유를 물었네. 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무 부인이니까 명품을 살 수 있으니까 VIP 라운지에 다니니까. 그래서 은지 씨가 아니 직원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고. 체면? 한태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체면이 뭔가 남들 눈에 좋게 보이는 거,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 차렸나? 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한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부인, 자네 남편 잘린 거 아나? 네. 저로 인해서입니다. 세진그룹 사람들한테 전화했네. 윤 전무를 복직시키라고. 네. 상호와 미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 윤 전무, 자네가 20년 일한 회사가 자네를 버렸네. 상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게 세상이야. 힘 있는 사람 한마디에 20년이 날아가는 거지. 한태수가 돌아섰습니다. 윤 전무, 자네 능력은 아까워. 일은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게. 자네 부인 관리 못한 게 자네 책임이니까. 상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수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게. 내 계열사 중소기업 자문역 자리야. 연봉은 전무 시절보다 적지만 일은 할 수 있어. 상호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은지한테 하게. 그 아이가 자네들 위해 나한테 사정했거든. 은지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태수가 미란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부인, 네, 회장님. 자네 명품 가방 많이 가지고 있다며? 네, 너무 많습니다. 다 팔게. 그리고 그 돈으로 봉사활동이나 하게. 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체면으로 산 물건들이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지?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은지가 자네들 용서했네. 합의금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 은지 씨. 미란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직급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네,
네, 약속할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보게.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섰어요. 회장님, 상우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제대로 정신 차렸습니다. 사람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게.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란이 복도 벽에 기댔어요.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미란 씨죠? 저는 주간지 기자인데요. 프레스티지 백화점 폭행 사건 후속 취재 중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 VIP 라운지에서 박미란 씨 외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미란이 상우를 쳐다봤습니다. 상우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세상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계속 들렸어요. 박미란 씨? 계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미란이 겨우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D-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미란을 알아본 듯 쑥덕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빨리 나가자. 상우가 미란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여름 햇살이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미란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견디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야. 하지만 상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커피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어요. 손놀림이 꽤 익숙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손님이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란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백화점 직원들이 아무리 극존칭을 써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손님의 작은 칭찬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저녁 무렵 상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상우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란이 커피를 내려줬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래. 상호의 대답이 무뚝뚝했습니다. 미라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눈칫밥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동료들은 상호를 거리 두었어요. 낙하산이라고 수군거렸죠. 그래도 견디는 거지 뭐. 상호가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어요. 최은이었습니다. 최은이도 미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 미란 씨? 은희 씨. 최은이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미란의 앞치마를 봤어요.
명찰에 적힌 알바생 박미란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미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이 몰려왔지만 참았어요. 뭐 드릴까요? 아, 카페라테요. 최은희가 주문했습니다. 미란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최은희는 계속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최은희가 받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미란 씨. 네. 그때 일, 미안했어요. 최은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화로 비웃은 것도, 소문 퍼뜨린 것도,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미란 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최은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변해야 하는데, 무서워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막상 해보면 견딜만해요. 최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였어요. 여보, 응? 후회 안 해? 미란이 물었습니다. 상우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매일 후회하지. 왜 그때 당신을 말리지 못했나? 왜 당신이 그렇게 변하는 걸 방치했나? 나도 매일 후회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상우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다음 주 은지가 한 회장과 함께 카페에 왔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한 회장이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네. 그리고 회장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이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할 건 없네. 자네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야. 한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중요한 건 어떻게 일어서느냐지. 그날 밤 미라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명품도 없고 화장도 옅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네. 미란이 혼잣말했습니다. 상우가 뒤에서 안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로 사는 거야. 응. 명품 아닌 진심으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어요. 진짜 품격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